하시던 주제가 비스티보이즈 제작 과정에 대하여였어요. 원래는 성종원 연출님 같이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성종원 연출님께서 미얀마로 좋은 일을 하시러 가시느라고 스케줄이 안 맞으셔서 배우분들만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네,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스티보이즈라는 작품에 대해서 처음 제의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 작품이 영화를 모티브로 만들었다 보니까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화에 대한 느낌도 상당 부분 작용을 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이 대답? 김보경 배우님. 제가 하겠습니다. 글쎄, 이 비스티보이즈를 영화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고, 저는 영화로 거의 제가 한 7번을 넘게 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흥미로웠죠, 배우들한테. 특히 남자 배우들한테는 되게 흥미로운 소재이기도 하고, 어떤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영역이다 보니까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사실 소재여서 마음이 확 끌렸었죠, 흥미있고. 그리고 이게 뮤지컬로 올라갔을 때 과연 영화처럼의 어떤 리얼리티를 좀 더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개취비와 이렇게 또 새로운 인물들을 더 투입시키고 각각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짜여진 시나리오를 딱 읽었을 때는 정말 남자 배우로서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어떤 역할이든지. 그래서 사실 역할 가리지 않고 그냥 이 작품에 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시간 전에 배우분들한테 간단하게 사전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배우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다른 것들도 많았지만 이 작품이 창작 초연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도 배우분들한테 창작 초연이라는 것에 대한 매력이 되게 크게 다가오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쭤볼게요. 이종보 배우님. 저요? 창작 초연이 매력이었어요. 주는 매력. 저는 처음 창작 초연을 했었거든요. 이 작품이 처음이에요. 정식으로 공연되어진 작품이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하는 게 정답이에요. 일단 비교 대상이 없고 제가 하는 게 정답이라서 그게 너무 유리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여태까지는 이 기존에 있었던 작품들, 했던 작품들을 제가 답습하는 입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는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나 기억들이 있어서 그것들과 비교되거나 혹은 그때 그림이나 그런 것들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정답도 아니고 이게 정답도 아닌데 그게 정답인 것처럼 돼서 저는 정답이 틀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기분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창작초는 이게 진짜 좋구나. 일단은 제가 하는 게 정답이고 제가 하는 재현이는 진짜 재현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만든 건데. 그리고 이 작품이 허술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처음에 단단한 작품이 아니었어요.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인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진짜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그거의 재미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창작 초연이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이 있는 반면에 창작 초연이기 때문에 또 부담감 또한 컸을 것 같아요. 안재영 배우님 어떠셨어요? 아주 컸습니다. 부담감이 크냐고 물어보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컸어요. 아무래도 창작 초연이다 보니까 형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공연이 이제 막 일주일 남고 3일 남고 하루 남고 내일이 공연이고 이렇게 되는데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2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창작 표현이다 보니까 만들어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보시는 분이 그러실 수도 있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게 정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작품을 처음에 어떻게 선보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비스티 보이즈라는 작품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남자 배우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배역이 트리플이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설레었거든요. 근데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역할 중에 재현을 제외하고 나머지 캐릭터는 다 외모를 보고 뽑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뽑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배우분들이 이 말에 동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동감을 저는 전혀 동감하지 않고요. 네, 재현 배우도 얼굴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재현 배우를 제외했다는 게 저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그 캐릭터에 잘 맞는 사람들을 뽑은 거지 외모를 중심으로 뽑은 거랑 같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적극 동의할 수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제작 과정에 대한 관객과에 대하다라는 안내가 나가서 그런지 저희 연습 과정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희 연습 일지에 보면 서로 역할을 바꿔서 리딩을 하는 시간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를 주는 연습인 건지, 또 이거 외에 또 다른 재밌는 연습 방법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얘기할게요. 굉장히 풀어지게 쳐다보시죠. 일단 내 대사에 밑줄을 치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계속 이렇게 외우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 출발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 대사를 이 상황에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내 말이 나오게끔 상대방이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대사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는 작업을 했었어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던지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그래서 내 캐릭터 알렉스는, 민혁이는, 재현이는, 준우는, 승우는 왜 이게 이렇게 나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 상대역과 바꿔서 리딩을 해본다는 건 그런 방법으로 리딩을 좀 해봤었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워낙 바쁘신 배우분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바꿔서 읽었던 상황도 있었어요, 솔직히. 네. 그리고 다른 재밌는 방법이라고 하면 글쎄요, 즉흥 비슷하게 했었던 대사 뭐 대본 다 잊어버리고 상황만 가지고 민혁이 투입 해가지고 들어가 앞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그것만 가지고 마담 너도 그거 받아봐 뭐 이런 즉흥을 좀 했었는데 거기서 좀 좋은 소스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씨는 같이 마담이랑 민혁이랑 대본 없이 해서 연출님이 보고 거기다 쓰신 얘기하기 싫었어요. 되게 부담되고 반바지 보고 아주 일어나자마자 죽여봐! 칼도 없어서. 칼도 젓가락 생각나요. 처음에 그래서 목을 잡았었어요. 아니 벌써 쥐아이 그런 신이었는데 나중에 이거 좀 쓰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신이 거기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알렉스 식빵 전신 연습실에서 머리 감느냐고 고생을 좀 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 만들어주셔서. 공연 때는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연습할 때는 같은 캐릭터를 맡은 배우들끼리 상당히 많이 친해졌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우, 뭐 이지호 배우랑 김지희 배우랑 같이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승우라는 캐릭터 자체가 뭔가 그 공연 직전까지도 굉장히 대본, 그 텍스트상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채워나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의견 공유를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조금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모습이 그런 결과물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같이 뭐 술 한잔도 하고 뭐 언제 중에 형님들 몰래 저희들끼리 가서 끝나고 저희 신림동의 백순대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이승우가 가장 이제 공연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 많이 고민하면서 되게 많이 친해졌죠. 그래서 밤마다 자꾸 지호 형이 문자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냐고, 술 먹자고. 그렇게 저를 찾더라고요. 네, 연습 때는 서로 그렇게 아이디어도 나누고 그랬겠지만 실제로 공연에 들어간 이후에는 자신만의 디테일을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안지영 배우님 어떠세요? 공격당하는 거. 아니, 제가 홍명을 이렇게 싫어하시는 자신만의 디테일이요? 그러니까 뭐 공연을 몇 번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초연인데 트리플이에요. 그래서 서로 처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팀으로 짜진 게 아니라 섞이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들 포기한 상태고 그날 맞춰요. 매일 5명의 캐릭터도 붙는 씬이. 그래서 뭐 재현만 해도 세 분이 다 너무 다르고 알렉스도 다르고 여기서 현이 형은 이런 대사를 하는데 민진이 형은 이런 대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른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너무 이거 우리 맞추기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다들 그게 익숙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 사람의 뭐 알렉스고 그 사람의 재현이고 그 사람의 승우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그 캐릭터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다 달라요. 어떻게 쟤도 되게 많이 달라요. 승우도 다르고 어느 때서부터인지 제가 칼 찌르려고 위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뭐하냐 무슨 소리 들어요.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지호 형도 보고 지호 형은 난 안 봐. 형 왜 안 봐요? 나는 그렇게 못 봐. 캐릭터들이 각자 디테일이 다른 거라 안 본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각 캐릭터별로 주신 관객분들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갖기 전에 SNS를 통해서 관객분들한테 미리 사전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거를 다 읽어보고 그중에 선별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캐릭터별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승우에게 먼저 질문 드릴게요. 회가 거듭할수록 점점 배두훈 배우님의 승우가 나쁜 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연을 보고 있으면 아예 승우가 처음에 개츠에 들어왔을 때부터 선수들에게 공사 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본인이 점점 나쁜 캐릭터로 변해가고 있는 거 자신도 느끼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일단 저는 이런 그러니까 악역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역할을 당연히 처음 해봤고 그래서 끝나고 공연을 보신 분들이 승우 되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칭찬으로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승우는 뭐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모두를 다 이제 대신하고 그 위에 올라서야 되니까 나쁘게 해야 되는 거 맞긴 한데 요즘 사실 근데 좀 반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너무 과하게 나쁘게 하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약간 좀 너무 나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치중한 건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뭐 아까 디테일 뭐 이런 거 얘기하셨던 게 사실 그런 행동으로 많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박수 치는 이런 것들이나 뭐 담배 피면서 뭐 난간에 이렇게 비벼 끄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더 나빠져야 될까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배두훈 승우가 순진했던 승우에서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사실 공연 초반에는 준호랑 마지막 통화를 할 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 최근에 공연을 이제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작 그 순간에는 승우가 내가 타락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얘도 살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선택한 거였고 제일 마지막 에필로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 혼자 다시 나레이션을 할 때 그때 세상이 다시 깨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을 비교해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만큼 변했고 타락해 있고 하구나 라고 그때 느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승우가 여러 사람들에게 공사를 치면서 돈도 많이 얻어보고 마담이 됐잖아요. 7억 다 갚았을까요? 제가 생각 곰곰이 해봤는데 일단 승우한테 나중에는 돈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7억을 누구한테 뭐 덤태기를 그러니까 뭐 돌려서 또 그 사람한테 뭐 했든 더 뭔가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나한테 7억이라는 돈이 생겨도 그 7억을 내가 굳이 또 안 갚는 방법을 또 찾아내서 뭔가 만들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갚긴 갚았겠지만 정말 나쁘네요. 그렇게 그런 이유로 네, 다음 준호에게 질문 드릴게요. 준호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연습 기간에 지원이 없었잖아요. 지원이랑 붙는 장면이 가장 많았는데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게 준호와 지원이 도대체 어떻게 만나고 왜 헤어지게 됐는지 가장 궁금해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준호가 지원이랑 함께 떠날 수 있었다면 준호는 정말 행복했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준호의 꿈에 저 짧게 나오는데 어린 시절 만났어요. 어린 시절 만났어요. 어릴 때 사랑하고 다들 첫사랑도 있을 거예요. 사랑했고 그런데 너무 어리고 또 가난했고 그녀의 어떤 아픔을 채워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저는 사실 그런 전사를 많이 공유를 못했어요. 사실 시간이 좀 없었어가지고. 근데 저 혼자만 그냥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여자 지원이를 위해서 떠나준 게 아닐까. 잠시 떠나준 게 아닐까. 왜 사랑해서 또 헤어진다 그런 말을 하는 배우도 있지 않습니까? 되게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거죠, 지원을. 그러니까 그렇게 라인을 잡다 보니까 마지막에 지원이와 함께 떠났다면 정말 행복했겠죠, 준호한테. 그렇지만 어떤 결말이냐고 저는 사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그걸 알아버린다면 연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사실 물음표를 띄워놓고 있지만 저는 그냥 마냥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극 중에서 준호는 재현이 말하잖아요. 준호한테 옆박스 성한이 얼굴 그었을 때 너 무서워했잖아 라는 말도 하고 꽃뱀한테 당할 뻔했는데 재현이가 도와줬고 어리버리한 승우한테도 제일 먼저 사기를 당하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허당 이미지인데 어떻게 해서 재현의 눈에 들어 개츠비 에이스가 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저기 확실한 대답은 제일 처음 만났어요. 제일 어릴 때. 사실 에이스가 처음부터 에이스로 찍었던 건 아니겠죠. 재현이가 이 친구를 어렸을 때 준호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그의 어떤 순수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내 옆에 두고 싶은 사람 그리고 널 위해 뭐든 해줄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을 재현이 형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구 얘기가 나와서 글쎄요, 제가 호구 역할 좀 전문 배우거든요. 제가 지금 호구 역할을 거의 4번째. 호구라고 하면 참 바보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거만큼 순수한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미움은 있겠지만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나름 터득되어 있는 한 사람인 거겠죠. 어떻게 보면 더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너무 호구로만 보지 마세요. 그 웃음 뭐예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늘도 공연 끝나고 마지막 씬 끝나고 들어오셔서 막 눈물, 콧물 막 열심히 막 닦고 계시는데 예. 마지막에 죽어가는 재현을 보는 준호의 심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 그 감정을 잡기가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공연을 올리고 나서 계속 고민했고 도대체 어떤 말일까 계속 고민했었는데 한 중반 정도 접어들어서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그 순간. 왜냐면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순간에 이런 재현이를 보다 보니까 미안한 거죠. 다 부질 없는 거죠. 죽음 앞에서. 지원이도 만약에 내가 죽는다. 지원이도 부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드는 마음은 미안한 마음과 그다음에 제가 너무 지원이한테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현이 형의 마음을 어느 순간 차단하게 되는 거죠. 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딱 되다가 재현의 죽음을 보고 그때서야 머리를 한 방 딱 맞은 거죠. 형이 나한테 날 위해서 해줬던 것들에 대한.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재현이를 찌르는 건 정말 죽이려고 찌르는 게 아니라 어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지막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담에게 질문 드릴게요. 네, 이 질문 제일 많을 거라고 예상하셨죠? 김종고 배우에게 식빵이란 식빵을 선택하신 건지. 식빵이란 맛있는 간식이죠. 저녁을 잘 안 먹어요, 이거 먹으려고.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기대되고 굉장히 설레는 저한테는 굉장히 설레는 존재예요, 식빵이. 선호하는 식빵 있으세요? 오늘 사다 주신 것들 좀 고가의 식빵이 뭐예요? 그냥 풀에 좀 뭐지? 파리크라스. 파리크라상 식빵이 이렇게 촉촉하고 맛있더라고요. 이게 먹으면 침도 막 많이 나고 이게 보통 싸구려 식빵을 반을 접으면 옆에가 찢어져요. 그래서 옆에 잼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 비싼 식빵을 딱 접으면 식빵 모양대로 딱 접혀가지고 배워 먹을 때도 테두리도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식빵 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담. 나에게 식빵이란 설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우를 향한 재현의 진짜 마음이 궁금합니다. 준호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 승우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승우에게 가족에 대한 어떤 애틋함을 네, 가지고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저한테는 승우는 별로 안중이 없어요. 안중이 없는데
나중에 그가 되게 유치한 사람이에요. 지 마음 안 든다고 계속 꼬장 부리고 계속 찡얼찡얼거리고 투정 부리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 네가 에이스 해라, 네가 에이스를 열받아가지고 화나가지고 그런 사람이고, 뭐 특별히 얘가 더 좋아가지고 에이스 시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저한테 소중한 사람은 이 사람이고, 수는 그래도 많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진짜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가족이잖아.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이미 너무 늦게 들어왔어. 별로 안 주니. 그렇다면 재현에게 지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연이도 비슷해요. 지연이도 그냥 얘를 잡고 있을 도구의 하나의 도구 수단. 재현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 예쁘게 포장하고 싶진 않아요. 연출님이랑 처음에 작품을 만들 때, 재현이 캐릭터를 만들 때, 이 작품을 보고 찝찝함, 막 그런 마음이 들게 관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쁘게 재현을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연이도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준호, 제가 제일 사랑하는 준호를 붙잡아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해요. 재현이 죽는 그 순간에 자기를 배신한 선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요. 심지어 자신을 찌른 사람이 알렉스잖아요. 네. 그걸 재현은 알고 있을까요? 그 죽을 때 마담의 심정은 어떤 걸까요? 심정이요? 죽을 때 심정? 상상해야 되는 심정. 이거 별로 안 좋죠. 안 좋고 너무 외로워요. 되게 외로운 사람이고, 너무 외로우니까, 진짜 외로운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려고 그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얘 이거 하는 것도 단지 그런 이유가 없어.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딴 이유가 없어. 그냥 뭐 포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고 싶은 이유 하나예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죽음까지 오고, 뭐 알렉스가 저를 찌르고 안 찌르고는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심한 고독감? 막 이런 게 찾아왔을 것 같아요. 고독감이.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잖아요. 내가 나만 개새끼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있자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그럼 같이 있지 말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게 단순해요. 제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좀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민혁에게 질문 드릴게요. 제가 질문 진짜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민혁이한테는 질문 대신 민혁이 얼굴 어떡해요? 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어떡하죠? 배우가 되고 싶어 했는데, 일단은 배우 관련된 질문 먼저 드릴게요. 유명한 배우가 되면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경력이 나중에 자신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민혁이는 그 부분에 대해 미리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걸까요? 제 생각엔 제가 생각하는 민혁은 생각도 안 했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배우가 되고 싶은, 어떻게 보면 배우도 되고 싶고 더 스타가 되고 싶은, 주라운관 또는 텔레비에 나오고 싶은 마음에 선택한 게 배우인데, 내가 콧바라도 뭔 상관이야, 지금 내가 배우를 하고 있으면 좋지 라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산 안 했을 것 같아요. 계산하는 친구였으면 봉사가 안 당하죠. 마담이 민혁이한테 너 개츠비에서 일하는 거 정말 좋아했잖아 라는 말을 해요. 근데 공연을 보다 보면 유독 극중 인물들 중에 민혁이만 처음부터 마담한테 정이 없고 마담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개츠비에서 일하는 게 좋았으면 네. 개츠비의 마담, 이 우두머리 마담도 좋아했을 텐데.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처음에 개츠비를 민혁이 찾아온 것은 마담 때문에 찾아와요. 재현이 때문에. 그리고 그
수많은 시간이 에필로그가 거의 처음 만났을 때라고 치면 재현이 때문에 왔어요. 이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부분도 있고 멋있고 민혁의 그때 마음에 그냥 간지나고 그러니까 찾아와서 아 진짜 한번 폼나게 살아 여자도 만나고 술도 마음껏 먹고 정말 재현이 되잖아요. 그런 마음에 와서 아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했는데 어쨌든 그때도 배우지망생이긴 했죠. 근데 이제 소름 끼치는 거죠. 재현이 하는 게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네. 그냥 진짜 만약에 이렇게 치면은 형은 식빵을 먹으니까 식빵 먹는 것도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민혁은 근데 그래야 그냥 제가 생각한 라인은 그래야 지금 정말 사무치도록 살도 스치기 싫어해야 그 에필로그 때 처음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서 왔을 때의 마음이 마지막에 씁쓸해질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리고 제가 생각한 민혁은 개츠비는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얘가 임세영이 온다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 같고 난 좀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아 했는데 안 됐겠죠. 안 됐는데 민혁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슬슬 나도 이게 연예인 줄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정말 운이 좋게 임세영이 걸린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운이 좋게 그러니까 더 자신감도 높아지고 더 꼴배기 싫은 거예요. 뭐하러 내가 그냥 막 파티에서 불 붙여달라고 할 때도 오늘만 버티면 돼. 좀만 피하자. 진짜 거의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인력들은 또 다르죠. 저는 좀 실제로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알렉스에게 질문 드릴게요. 네, 알렉스에게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은요. 지아 몇 살이에요? 지아는 알렉스끼리 분석을 했을 때 같이 맞춘 게 7살이고요. 그리고 소아암 백혈병 걸린 지는 벌써 3년째고 그렇게 설정을 했었어요. 네. 지아 엄마랑은 왜 헤어지게 된 거예요? 도망쳤어요. 애 낳고 도망쳤어요. 그 여자도 굉장히 건실한 여자는 아니고 호스트바에서 만난 손님이었는데 돈이 맞아서 사귀게 된 거였죠. 알렉스도 초반에 호스트바 선수로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호스트바에서 이렇게 하면 망해 선수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정립되기 좀 전에 그때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거. 네. 알렉스 엄청 극 중에서 불쌍하고 알렉스만 나오면 막 안쓰럽고 이런데 지아를 그렇게 아끼는 알렉스가 막 도박하거나 로또에 돈 쓰는 거 보면은 또 공연 보다가 답답해서 막 화가 나고 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막 이런 말 해주고 싶고 막 이런 관객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렉스라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본인이 뭔가를 나 이걸 하고 싶어. 그래서 분명한 것이 있어서 그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막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어떤 목표가 있어서 살잖아요. 근데 알렉스라는 사람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내 분위기나 환경에 휩쓸려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소위 날라리, 깡패 이렇게 일찍부터 그렇게 하는 애들 보면 처음부터 깡패가 좋아서 나 깡패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 게 아니라 막 친구들끼리 그냥 담배 피고 싶고 술 먹고 싶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약간 그런 거네. 약간 이렇게 되고 꿈이 없는 그냥 욕망만 쫓아서 그때그때 편하고 즐겁고 이런 것만
쫓다 보니까 사라지게 되는 인생을 사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알렉스가 마지막에 마담을 찌를 결심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알렉스가 처음으로 책임감이라는 거를 살면서 느낀 게 지하 때문인데 평생 살아오면서 뭐 이렇게 막 욕망 쫓아서 놀고 즐기고 그런 것들이 평생 쌓인 것들도 여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하에 대한 책임감도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따라보면서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제 마담이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마담들하고 얘기한 것도 마담이 살짝은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준호를 잡기 위해서 그 여자애를 죽이라고 나한테 지원이를 죽이라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 사실 그 명령을 듣고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그렇게까지 생각이 빡 하고 들어오게 만든 건 마담이 나를 강하게 프레스를 했기 때문에 너 정말 모멸감을 주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던 형이 아닌데 본인의 그 마음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약간 욱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남자로서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의 것도 있고 딸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도 있고 이거는 진짜 둘 다 버릴 수 없는 인간의 욕망 중에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마담의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승우한테 전화가 온 거죠. 형, 내가 돈 줄게. 네. 노래 중에 승우가 알렉스한테 전화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형, 내가 본인도 또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저를.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마담 죽이는 거 어때? 했을 때 사실 거기서 갈등은 그다지 많이 안 했을 알렉스라는 사람은. 왜냐면 마담은 누가 봐도 여기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는 먹고 살고 즐기기 위해서인 거고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은 우리가 느끼기엔, 내가 느끼기엔, 알렉스가 느끼기엔 너무 좀 없어질 거면 친구의 와이프, 친구가 사랑하는 여자를 죽이는 것보다 친구의 행복보다는 마담을 죽이는 게 나은 네, 계속 분위기가 자꾸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관객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긴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직 궁금증이 덜 풀어졌다 하시는 분들 질문 몇 가지만 받아볼게요. 저번 관대를 보니까 2층에서도 질문해 주셔서 오늘 2층에도 마이크 준비했을 테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뮤지컬상의 결말 말고도 각자 생각하고 원하는 결말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다 했다. 한 분께 들어볼게요. 김종국 배우님? 죽었잖아. 저한테 결과를 물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원하는 결말. 제가 원하는 결말이요? 사후세계. 제가 사실 원하는 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고 민혁이는 저기 삼촌이 되겠죠 이제. 그거 못하고 선수 못하고 삼촌으로 이제 뒤치다거리 하고 알렉스는 돈을 주겠죠. 돈 주고 평생 종처럼 부려먹겠죠. 얘가 얘 때릴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마. 근데 그렇게 넘어가는데 얘가 안 풀잖아요. 얘의 관계는 얘는 여자를 그건 보존 불변이 얘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고
나는 여자를 주면 가야 되는 보내지는 애고 둘의 원하는 욕망이 다르잖아요.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서 떠나고 싶은데 저는 떠나면 안 되게 하는 욕망이 다르니까 결국에는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결론은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결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땅히 다른 결론을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작품 펼쳐놓고 있다가 예전에는 이런 결론이 있어요. 얘가 얘를 치고 얘가 나를 치고 다 죽고 얘 혼자만 살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진짜로 있었어요. 이제 연습도 했어요. 처음에 누가 찔렀지? 처음에 알렉스가 찔렀어. 알렉스가 지원을 주기로 하고 재현한테 공을 받아서 지원을 주기로 하고 민영이가 눈이 돌아서 절 찌르고 와요. 민영이 찔러 오고 그리고 준호가 마무리를 하고 준호가 의리. 그리고 제가 거의 모든 사람한테 칼을 맞았었어요. 근데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네. 저는 이 결론이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아, 그러셨구나. 보시기에 저희가 완벽하게 잘 소화를 해냈나요? 아, 다행입니다. 성공했네요. 일단은 성공한 걸로 감사하고. 이 작품 자체가 소화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사실은 끝나면서 분수를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 개개인도 사실은 그게 어떤 해소가 되게 이렇게 결말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서 소화가 돼버리면은 그게 매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두 분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저요? 넌 소화가 좀 돼? 난 아닌데. 저도 되게 고민 항상 저도 무릎도 항상 있고 정말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되고 물론 뭐 어느 작품에도 그렇지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작품 특히 이승우라는 인물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인물들은 다 어떤 명확한 나름의 그런 게 제 생각에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승우만큼은 계속 뭔가 변화해야 되고 뭔가 마지막에서 던지는 말들도 정말 물음표를 던지는 말고 그러니까 내 모습이 곧 여러분이고 뭐 그런 것들 내 모습이 또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잘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되게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항상 무대 뒤에서 보면은 저희 분장실에는 이현 배우님, 안재영 배우님 이렇게 계시는데 공연을 보러 들어오면 본인들의 모습을 다 버리고 온전히 무대 위에 알렉스와 민혁과 재영과 준호와 승우만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아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무대 위에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시죠? 네, 오늘 이렇게 관객과에 대한 배우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본인의 캐릭터와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고 매일매일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이 무대 위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다음 관객과의 대화가 8월 27일 날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못다한 아쉬운 이야기들은 그때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